112입니다. 여기 경찰 아저씨 좀 보내주세요. 최근 112 신고를 했던 한 여성이 자신을 납치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경찰관이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현장에 출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죠. 관련 기사에는 경찰에 대한 수많은 악플들이 달렸어요. 정인이부터 이용구 차관 사건까지 최근 연달아 터진 사건들에서 국민의 눈에 비친 경찰의 모습은 분명히 소극적이고 소신 없어 보인 게 사실이죠. 마침 한 구독자님께서 경찰관 여러 명이 출동해 폭력을 방관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셔서 왜 경찰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경찰 비난 기사가 언론에 실리면 댓글은 온통 견찰로 도배되고 경찰 지휘부는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로 치부하며 꼬리 자리기에 나서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에? 이럴 때 항상 등장하는 게 경찰에 대한 자질론이에요. 경찰? 원래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뭐 이런 거. 하지만 저는 경찰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되고 나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봐요. 이 댓글은 지금은 중년에 접어든 한 현직 경찰관분이 15년 전 파출소에 처음 발령받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남겨주신 거예요. 처음 파출소 발령받고 그때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었죠. 신고 떨어지면 제일 먼저 가고 15년 전이지만 제가 그때 배운 건 신고 떨어지면 최대한 늦게 가라. 괜히 절대 나서지 마라. 사건 처리하지 말고 뭉개라. 가만히 있어라. 이 조직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손발을 묶어놓습니다. 아무리 젊은 피를 수혈해도 금방 물타기가 되어 어느새 나도 편하게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넘어가는 게 좋게 느껴집니다. 언제 바뀔까요? 우리 조직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분은 경찰 초임 시절에는 선배의 저런 말이 공감이 되지 않았지만 경찰 생활을 15년 해보니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말씀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뒷짐 출동 경찰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경찰관도 112 신고가 접수되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던 초임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거죠. 도대체 경찰로서 어떤 일들을 겪었길래 변한 걸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는 없기에 한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여러분이 4년 전인 2017년 1월에 신임 경찰관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최근까지 다음과 같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실제 발생했던 이 사건들은 여러분이 당사자일 수도 있고 친한 우리 동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2017년 2월 인천 연수구 한 취객이 성희롱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지연 경장은 취객에게 얻어맞아 어깨에 중상을 입고 공상 판정을 받아요. 하지만 재활치료 비급여 항목을 20%밖에 인정해주지 않아서 4,200여만 원의 치료비 대부분을 본인의 카드로 돌려막다가 신용불량 위기에 처합니다. 공무집행 중에 장애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는 당사자에게 치료비를 떠넘겨요. 남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지는 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었어요. 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좀 그런 게 많이 희석된 상황 같아요. 2019년 3월 한 초등학교 앞에서 50대 남자가 시카를 휘두르며 경찰관들하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앞이라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권총을 사용할 경우 언론의 비난과 경찰 지휘부의 질책이 두려웠던 경찰관들은 플라스틱 봉을 들고 맞서죠. 이때 정년을 1년 앞두고 있던 노 선배가 솔선수범 앞에 나섰다가 얼굴에 칼을 맞고 10cm 이상 찢어지는 중상을 당합니다. 나이 60이 다 된 경찰관이 시칼을 휘두르는 범인의 몽둥이 하나로 맞서야 하는 그 상황. 여러분이 현장을 지켜본 경찰 후배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2019년 8월 옆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요.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는데 거주자가 막무가내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 가해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놀랍게도 무죄를 받아요. 판사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한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불법에 맞선 불법은 무죄다라는 게 그 이유였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경찰관이 전화만 받고 긴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만약 경찰이 영장 받느라고 늦게 출동해서 사람이 상하거나 죽었다면 또 언론과 온 국민이 경찰이라고 몰아붙였겠죠.
자, 여러분, 경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룻밤에도 수없이 많은 112 신고가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져야 해요. 영장 없이 가면 얻어맞아도 어디 하소연도 못해. 영장 받는다고 늦게 갔다 사람 다치거나 죽으면 징계받고 옷 벗어. 이건 현장 경찰관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예요. 무조건 잘못되면 네 책임이라는 거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020년 2월 가양대교에서 한 남성이 투신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고 실종 2일차가 돼요. 한강경찰대에 근무하던 유재국 경위는 동료들과 함께 그날의 수색 작업을 마치고 배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각을 한 바퀴만 더 돌고 오겠다면서 물에 들어갑니다. 그게 평소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던 39살의 젊은 경찰관이 살아서 보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당시 부인은 임신 4개월이었는데 결국 아이를 조산했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관심을 잠깐 받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죠. 그냥 남겨진 가족들만 약간의 보상금을 받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게 할 소리냐. 당장 관둬라. 너 말고도 경찰 하려는 사람들 줄 섰다. 스스로 원해서 경찰 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감수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경찰관인데 한 달에 월급 200~300 받고 주말, 명절에도 못 쉬고 4일마다 밤샘 근무하면서 공상을 입었는데 병원 치료비 내 돈으로 내야 하고 앞장서서 범인 검거하려다 얼굴에 칼 맞고 국가에서는 딱히 보상도 없고 112 신고 출동 갔다가 얻어맞고 판사한테 맞은데 한 대 더 맞고 투신한 사람 수색하다 순직한 동료를 지켜본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그렇게 희생한 경찰관들에게 그리고 유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땅에 떨어진 공권력,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면피해만 급급한 경찰지휘부.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너나 잘하세요. 경찰 처우 개선에 무관심한 정부, 경찰의 유독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 오늘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무사히 라고 생각하며